예, 이번에는 26번입니다. 26번에 발치를, 발치를 상의하러 왔다가 다른 치과에서 이를 빼고 온 상태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해서 이 상태를 보니까 발치하면서 이제 사이너스, 맥실러리 사이너스랑 조금 이렇게 연결이 좀 된 느낌이죠. 그래서 물론 기다리면 다시 이 뼈가 차긴 할 텐데, 근데 임플란트를 정상적으로 심으면은 이 디펙트와 너무 가깝죠. 그래서 조금 더 팔라탈로 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교환면에서 에이피컬까지 크로스 섹션을 해보면은 이 디펙트와 너무 가까워요. 일반적인 방향으로 심으면, 일반적인 위치와 방향으로 심으면 디펙트와 너무 가깝고, 이런 디펙트와 가까워지면 좀 함정에 빠지면은, 우리가 늪 같은 데 빠지면 이렇게 헤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치료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냐면 이런 식으로 팔라탈로 조금 더 비틀어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한 2mm, 1.5에서 2mm 정도 팔라탈로 해서 기존에 원래 있던 뼈를 이용하면서 이 버컬 쪽, 그러니까 이쪽 약간 버컬 쪽 팔라탈 미디얼 월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한 겁니다. 사이너스의 이쪽을 미디얼 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쪽을 살짝 올렸다는 느낌? 그래서 이게 수술 직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픽스처 위의 뼈라기보다는 픽스처 옆에 뼈가 치근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 수술까지 했는데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들어갔죠. 들어와서 보니까 디펙트가 있어요. 나중에 세컨 수술할 때 보면 이 디펙트는 자연스럽게 없어져 있습니다. 이 인체라는 게 그렇죠. 뭐가 이렇게 디펙트가 있으면 그걸 보통은 채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아마 26번이죠. 26번에 몇 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경 아마 3.2mm 트래핀을 역회전을 해서 어디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을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갖다 대고, 이게 트래핀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표면의 수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동그란 표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버컬이죠. 이게 디펙트와 너무 가까워서 막이 찢어지기도 쉽고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마킹을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원을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 쉬프트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처음에 어떤 걸 해보고 여기서 좀 아닌 것 같네 이러면 살짝 비틀어서 살짝 피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팔라탈 쪽에 플랩을 제끼는 거죠. 그래서 플랩을 제껴서 뼈의 원래 형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수술을 자주 하지만 이 수술이 그렇게 막
그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올림픽 오륜기처럼 그 원래 원을 기준으로 팔라탈로 한 1.5mm 정도 그 지금 마킹을 하고 있죠. 그 트래핀 역회전하면 이런 마킹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죠. 처음에 마킹할 때는 물을 안 뿌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정확한 마킹이 중요하지 주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약간 올려보는 거죠. 올려볼 때는 이제 뭐 카스 드릴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뭐 카스도 쓸 수 있고 해치리머도 쓸 수 있고 오스테오톰도 쓸 수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이트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다른 거지 어느 게 다른 방법보다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다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서지컬 사이트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현미경을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은 그때 변형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한 가지 프로토콜로 다 민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지금 오스테오톰을 쓰고 있죠. 잘 안 올라가니까 오스테오톰을 좀 써보고 좀 예를 들어 저항이 꽤 있네 이러면 트래핀으로 조금 더 깊게 딸 수도 있죠. 그래서 오스테오톰을 치니까 툭툭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크레스탈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죠. 이 크레스탈 어프로치 레터럴을 해본 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주의 깊게 하면 레터럴을 쓸 일은 사실은 개원가에서는 별로 없죠. 개원가에서 뭐 예를 들어 레터럴 어프로치로 뭐 그 4개 임플란트, 8개 임플란트를 동시에 올리고 뭐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오스테오톰으로 톡톡 쳐보고 뭐 가스로도 밀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지금 2배속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그 오스테오톰으로 쳐보고 가스로도 밀고 가스로 밀 때도 방향을 잘 봐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이너스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뼈가 밀리고 있을지를 상상을 해야죠. 지금 이 사이트에서 약간 팔라탈에서 버컬 쪽으로 뼈가 밀리고 있겠죠. 지금 지금 진동은 아마 오스테오톰으로 치면서 생기는 걸 거예요. 다시 좀 더 깊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깊이를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뼈라는 건 좀 딱딱할 때도 있지만 좀 찐득찐득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팥빙수 얼음처럼 별로 힘이 없을 때도 있죠. 그 성상을 느껴야죠. 근데 뭐 좀 쳐보고 카스트릴로 돌리면서 밀어보고 뭐 해치리머로 좀 캔 뚜껑 따듯이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 그냥 그때그때 뭐 환자가 이게 그렇게 괴롭고 뭐 이런 술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조금 두드릴 때 좀 두드리고 뭐 돌아가는 소리 날 때 좀 나고 약간 느낌 있을 때 좀 느낌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저도 이거 받아봤는데 그냥 뭐 하나보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더 깊어져서 이게 하나로 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오스테오톰으로 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러면서 강한 힘으로 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쳐서 조금 뭐 저항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파고 뭐 아니면 조금 더 밀고 네, 뭐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이죠. 오스테오톰으로 치고 가스 드릴로 지금 점점 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버컬 쪽에 바로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디펙트에 빠지고 싶지 않고 저 디펙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트래핀 마킹을 한 다음에 그 바로 그냥 도망을 갔죠. 지금 울렁울렁 하고 있죠. 저 사이너스 막이 울렁울렁. 그러니까 이미 그 모바일해졌다는 거죠. 그 상악동 저가 그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한 큐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 지금 코티컬 드릴로 그 픽스처의 픽스처의 코로널 부분의 그 사이즈를 확인을 해줬죠. 지금 뭐 그냥 거의 뭐 갖다 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죠. 픽스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진동도 없이 지금 픽스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쭉 뭐 상악동 막은 오스테오톰과 카스드릴로 그 카스드릴의 그 태그 매치라고 해야 되나? 그 계속 이렇게 오스테오톰 카스드릴 오스테오톰 카스드릴 이렇게 해서 그 교대로다가 그 작업이 끝나고 지금 픽스처가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픽스처를 그 깊숙이 넣을 수가 없죠. 너무 깊숙이 넣었다가 빠질 테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조건 을 봐서 그 구를자리 보고 씨름판 나간다고 너무 이렇게 그 고지고대로 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죠. 저도 그걸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행인 거는 상악은 그 치은이 두꺼워서 그 크레스탈 서브 크레스탈로 깊숙이 넣지 않더라도 두꺼운 치은이 그 보호막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커버 스크류 넣고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수술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나는 레터럴 잘하니까 뭐 레터럴 자신 있으니까 버컬에서부터 쭉쭉쭉 올리면 돼.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될수록 좀 환자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저도 부담을 받기 싫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수술을 최소한으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하고 싶어서 하여튼 이렇게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뭔지 뭐가 좀 있어서 좀 씻어주고 뭐 이러는 거죠. 이 세컨 수술을 들어갔을 때 그 픽스처를 찾아서 힐링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러니까 뭔가 없어야 될 게 있는 뭐 예를 들어 리테인드 루트, 뭐 프래그먼트, 뭐 아니면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청소를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픽스처 커버 스크류 높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딱히 뭐 그렇게 해줄 건 없는데 그래도 약간 올라와서 뼈가 자라 올라와서 지금 버컬 쪽의 디펙트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냥 둬도 잘 차고 그냥 둬도 잘 막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지금 커버 스크류에서 뭐 픽스처 손상된 거 없는 거 확인해 주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인체는 원래 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지컬 프로시저로 그러니까 서지컬 프로시저로 뭔가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혹시 걸리는 부분 있나 이렇게 좀 쳐주고, 그러고 이제 힐링 달고, 이게 지금 약간 스크류 홀이 교환면에서 약간 버컬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버컬로 나오는 건 아니고 교환면에서 상대적으로 버컬 쪽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뼈 있는데 심어요. 예, 뼈 있는데 심고 그거를 보철적으로 컴프로마이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발치를 하고 와서, 그래서 이 디펙트를 조심해서 이것보다 좀 더 팔라탈 쪽으로 계획을 해서 심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좀 더 팔라탈로 계획을 해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도 뼈로 다 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트래핀으로 그 사이트를 자국을 내고, 그리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그 1차 트래핀 마킹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트래핀으로 만들어진 그 사이트를 오스테오톰으로 두드리기도 하고, 카스드릴이나 해치리머를 쓰기도 하고, 또는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트래핀으로 약간 더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몇 달 전에 한 거라 잘 생각이 안 나겠죠. 그냥 어렴풋이 생각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